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독의 시대에 균형점을 찾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안나 램브케라는 정신과 의사가 썼고요.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이 야구공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 도파민이 이쪽으로 건너가는 거죠. 이 도파민을 특히 바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택배가 거의 집에 다가왔을 때 그때 도파민이 피크에 달하고 물건을 받았을 때는 이제 그것만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진취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사람이 업돼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 이후에는 또 고통이, 또는 고통 이후에는 쾌락이. 뭐 예시를 든다면은 마라토너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낄 정도로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그 고통의 한계점을 지나게 됐을 때는 고통을 상쇄하기 위한 쾌감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이 적절한 밸런스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은 바로 섹스에 거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강한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뿐만 아니라 사실 야동이 거의 여기에 해당되겠죠. 큰 노력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도파민, 그러한 것들로 인한 부작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SNS, 뭐 게임, 포르노, 쇼핑이라든지 노력 없이 쉽게 우리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게 되면은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고통이라는 것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강한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은 뇌가 쾌락에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 마비가 되어 버린다는 거는 웬만한 도파민 분비로는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일상생활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더 큰 반작용을 부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쾌락 과잉의 시대를 사는 데는 프로이트의 이론은 1차 대전 당시에 용감하게 싸우던 군인들이 정신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의식의 영역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 이론에 따라서 오늘날 교육 현장에는 아이에게 스트레스 또는 정신적 외상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교육 현장이 세팅이 되고,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한다가 주된 목적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이는 세상에 대처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대신에 그리고 자신의 결점과 약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다. 자신의 어떤 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훈육 대신에 자신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노력이나 인내, 책임보다는 권리와 보상에, 성취 대신에 우울과 불안,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학교 현장에 아침에 등교할 때 보면은 아이들 얼굴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고 시작해요. 물론 신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있겠지만 강한 도파민에 절여 있던 아이들이 이제 그것이 중단이 됐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상당히 밀려온단 말이죠. 그 시간대에 학교에 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현재 학교와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맨델의 유전 법칙이라든지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든지 바로 호르몬 문제, 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사실은 프로이트가 말한 그러한 문제들을 실제로 치료한 과학적 성과가 있고, 이러한 성과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정반으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